어제 2+2 회담이 있었습니다. 2+2 회담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가동키로 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도 마찬가지로 구성해서 연내 가동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한다라는 내용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국정조사,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그리고 연금개혁 특위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낸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삐그덕거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묻는 기자분들이 많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원내대표, 양당의 가장 결정 권한이 높은 사람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과 같은 것이지요. 묵은 과제,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다면 정상들이 만나서 푸는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풀어야 할 과제를 양쪽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큰 틀에서 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략적으로 나눌 대상이 아니다. 질적으로 연계 대상이 아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정의의 문제이고 국민이 척결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장사하거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연금 개혁안은 정책의 문제이다. 정략적 대상도 아니고 부패를 척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전문가, 공무원 당사자 모두 만나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든다면 그것을 다시 국회 특위가 논의하면 되는 일이다. 시작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서로 깊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제 의견도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미 받기로 되어 있던 연금을 공무원들에게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 좀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양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서 당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나 모자라는지, 그래서 얼마 정도를 양보하면 되는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야 여당도 부담을 덜고 야당도 부담을 터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당과 야당은 일정 길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올바르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히 먹은 밥이 체하는 법, 충분히 논의하고 심도 깊게 논의해서 좋은 방안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브리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자체 감찰을 했다며 7인회를 내놓았습니다. 이 7인회가 뭔고 하고 보니 조응천,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국정원 기존의 관계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관 등이 연결되어 있는 7인회라고 합니다. 청와대 이재만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13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고발한 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체 감찰을 통해서 자신들을 잘못 전달했다며 7인회를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7인회 모임을 보니 박지만 이지 회장의 전 비서관도 들어있는데요. 혹시 정윤회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까지 폭로하면서 개입시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윤회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다시 한번 궁금증이 더해가는 겁니다. 정윤회와 십상시 얘기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윤회 얘기 청와대에서 나왔고 십상시 얘기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공식 문건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들의 국정농단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마치 수사하듯이 7인회를 지목하며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실세라고 하더니 검찰은 이 자료를 받았습니까? 검찰은 이 자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하고 오히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와서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형국은 검찰은 도대체 누구의 검찰이란 말입니까? 청와대 비서라인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청와대 비서라인에게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검찰에 갖다 줄 것이 아니라 국회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청와대 측에 또 요구합니다.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 국회로 가지고 나오세요. 이 내용을 왜 숨기고 비호하고 가리는 것입니까? 가지고 나와서 한번 봅시다. 정말 정윤회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이 세금 주면서 대통령 모시고 나라 일 잘하라고 권력과 비용을 준 십상시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국회로 그 문건 다 가지고 나오세요. 국회로 그 문건 다 가지고 나와서 국회에서 봅시다.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검찰도 수사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되는 검찰이 피의자들이 보내는 감찰 문건을 받아본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가 얘기했습니다. 오모 행정관이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또 한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모 행정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사인을 강요받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일을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청와대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모두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 자료 국회로 가지고 오세요.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라인 모두 국회로 나오세요. 그래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거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정윤의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청와대 십상시가 모든 인사를 좌우지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국회로 문건을 가지고 나오고 국회로 감찰한 내용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직접 국회로 와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당당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마협회, 검찰은 승마협회 정윤회 씨 측근이라고 하는 관계자들부터 소환하고 압수수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압수수색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핵심인 청와대는 그대로 두고 가장 핵심인 정윤회 씨 자택은 그대로 두고 가장 핵심인 승마협회 정윤회 씨 측근들은 그대로 두고 도대체 어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인지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제 관련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특별감찰관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감찰해야만 합니다. 특별감찰관제가 임명된다면 청와대 비서라인들도 긴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명을 추천했고 새누리당이 1명을 추천했었습니다. 국회에 그것이 통과되면 어차피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1명을 지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 새누리당이 지명했던 사람이 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사퇴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다른 1명을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2명을 가지고 와서 2명 다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감찰관을 뽑지 않으려는 속셈입니다. 도대체 감찰관제를 뭐하러 만들었으며 그리고 대놓고 감찰관제가 있으면 청와대가 위축되니 안 된다라고 말을 하든지 이렇게 잦은 나쁜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말던지 아니면 1명만 추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